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10월의 첫 주,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연휴가 있는 주입니다. 특히 올해는요, 연휴가 길어서 또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추석 특집으로 전통 음식 전문가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월요일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키워드 분석, 화요일은 전통 음식 전문가 자격증 정보와 취업 관련 정보 살펴보고요. 수요일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여성 전통 음식 전문가를 만나서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이 가야 물감, 야물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라 라는 풍성한 한가위의 만족을 이루는 말이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전통 음식 전문가 직업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시기가 바로 명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름달처럼 이번에는 소망하는 소원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오늘 음식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눌 것 같아서 참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음식, 전통 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추석과 전통 음식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볼게요. 네. 올해 추석 연휴는요, 길게는 열흘 이상까지도 쉬고 그쵸, 짧게도 네. 일주일 가까이 쉬는 그런 연휴여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아이들은 정말 신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쉬지 못해서 좀 힘든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추석 연휴 이제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네.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저는 늘 하던 방식대로 해야 되겠죠. 일단 저 고향이 이제 부산으로 이제 한 이틀 전에 이제 내려가서 뭐 제사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일날 제사 지내고 그 다음날 이제 손님 이제 식구들 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올라와야 되는 이런 스케줄로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 거의 뭐 정해지다 봐야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짐 정리를 연휴 내내. 연휴 기간 내내 하면서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면서 이제 좀 아늑한 집의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어머니 뵈러 가야죠. 네. 사실 명절 때 그닥 할 일이 아직 저는 없어요. 네네. 이번에는 뭐 외국도 안 나가고 아직 계획이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기가 네. 10개월 딱 됐거든요. 그래서 벌써 10개월이에요? 네, 벌써 10개월입니다. 빨리빨리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어디 이제 멀리 가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좀 연휴를 이용해서 네. 한번 좀 뭐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가까운 데로 가족 첫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또 아기가 이제 차 타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네. 엄두를 못 냈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10개월이면 한번 도전을 해봐야죠. 많이 컸죠? 뭐 10개월이면 다 큰만큼 큰 많이 거죠. 뭐. 컸으니까. 네. 벌써 누구를 다 위한 컸어요? 도전입니까, 지금? 그래서 첫 여행을 한번 떠나볼 계획입니다. 아이, 축하합니다. 네네. 채인 씨는요? 저희는 추석 연휴 때 이렇게 좀 제사나 이런 게 몰려 있어가지고요. 차례 외에도 좀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종갓집이에요? 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제사를 다 지내지는 않는데 좀 이제 직계 가족들의 제사가 있어서 뭐 제가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 붙어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동안 좀 이렇게 못 쉬었던 거 이번엔 정말 연휴가 기니까 몰아서 좀 잠도 다 자고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좀 쉬면서 보낼 생각이에요. 추석하면 네.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세요? 저는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때때옷하고 신발. 때때옷이 뭐죠? 이게 이제 알록달록한 이제 어린애들을 이제 이르는 말인데요. 세대 차이 그러니까 한복과 같이 이제 표준어인가요? 알록달록. 아니, 근데 애들이 부르는 옛날 어르신들이 옷인데. 하셨어요. 추석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저기 네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추석빔이라고요. 네. 근데 보통 때때옷이라는 이야기를 아울러서 이제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알록달록 곱게 차려입은 옷을 이르는 전체 말을 그냥 때때옷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래요? 별로 들어본 사전에 적이 있는 없는데. 말인가요? 있죠. 그래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때때옷하고 저는 이제 신발. 그게 보통 신발? 이제 새 신발.
딱 네. 머리맡에 딱 두고 저는 이제 잤던 아, 추석 때요? 그럼요. 이런 기억이 있어서 저는 약간 네. 이 키워드를 했을 때 저희 어린 추억을 좀 되새기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키워드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복, 친구, 음. 시골 뭐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명절 때 되면 항상 시골에 이제 할머니가 계신 곳에 내려가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실 갈 시골도 없고, 네. 근데 그 약간 명절 분위기가 진짜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때는 또 뭐 타이든 자이든 한복을 입었는데 요즘엔 네. 사실 한복을 안 입죠. 그래서 그쵸. 네네. 한복 입으신 분들 보면 요즘은 또 워낙 생활 한복이 많이 보편화돼서 되게 보기 좋고요. 또 오랜만에 또 못 보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게 가장 큰 명절의 네. 어떤 그 재미인 것 같아요. 기다림이기도 하고. 저는 보름달. 그쵸. 어릴 때는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보름달 보려고. 소원 빈다고. 네, 소원입니다. 네. 근데 크면서는 사실 그걸 막 보름달 봐야지 하고 했던 어떤 동심을 잃어버린 느낌? 근데 어릴 때는 항상 좀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많이 보름달 보면 소원 많이 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또 소중한 애기도 있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애 또 이쁘게 잘 크게 해달라고 또 그런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석하면 역시 송편이죠. 송편이죠. 네. 그렇죠. 먹는 거죠. 사실. 예.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뭐 중국도 그렇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좀 고유한 문화라고 할까요? 명절 때 정말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도시에서 서울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혹시 이렇게 뭐 명절이나 추석 때 명절 무렵 때 이렇게 이동을 하시다가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진짜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제가 한 3년 정도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3시간 한 30분대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요. 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갔던. 운전하셨어요. 운전을 해서. 그 가능한가요? 과속 아닌가요? 그거? 약간 가속이라기보다는 쉬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거리긴 해요. 거리가 아무리 쉬지 않아도 그 정도 시간에 그 정도로 좀 부정속도를 위반하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네. 발언을 아까 알겠지만 애들 있을 때는요. 이 차에 애들을 태웠을 때 상 애들이 잘 자요. 근데 차를 잠깐 휴게소에 세우면 애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울기 시작하게 하면 이게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같이 쌍둥이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같이 잡고 있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힘들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쉬지 않고 무조건 한 번만에 가야 되는 이러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래서 아우 정말 참았는데 정말 근데 끝까지 차가 많이 참았습니다. 막히잖아요. 3시간 그래서 저희는 새벽 한 4시나 되면 그때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심하셔야겠네요, 진짜. 그러게요. 근데 이제는 뭐 아이들이 커서 좀 아, 그러면 지금은 뭐 천천히 쉬면서 그렇게 그렇죠. 올라오죠. 네네. 또 뭐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는 이제 혼자 차를 가지고 제가 이제 대전인데 대전 이동했는데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대전까지. 대전까지요? 예, 보통 한 어이. 2시간이나 2시간 반 그쵸, 정도 되는 네. 거리인데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지루한 거예요. 혼자 가니까 너무 그쵸, 그쵸. 지루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속도로를 가다가 그 일반 국도로 빠진 거예요. 거긴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차를 가져가지 않아요. 그쵸. 네, 그때 네. 너무너무 힘든 기억이 네, 네. 있어서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기차 아니면 다른 사람 차에 그냥 합승해서 가거나 네. 아니면 형부차를 이제 수원까지 가서 가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명절에 기차 예약하기도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가족이 뭐 멀리 사는 친척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멀리 가진 않는데 저희 이제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당직에 걸리면 그렇게 이제 뭐 귀성길 막 정체 이런 거 취재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고 그럼 정말 고생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말 신입 때는 그 당직 피해 가려고 이제 지금 뭐 짬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나마 좀 피해갈 정도 돼서 네. 요즘엔 고생 안 하는데 이제 어디 막힌다. 사실 그게 이제 가장 탑 뉴스잖아요. 네. 명절 때 그거 이제 취재하느냐고 고생 참 많이 하죠. 이제 나가가지고. 그렇죠. 참. 치은 씨는 뭐 어떤 에피소드? 저는 도로 에피소드가 없고요. 저도 장 기자님하고 마찬가지로 작년 초, 재작년까지는 저도 명절엔 항상 특집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혼 여성이다 보니까 명절 당일 아침 1순위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제일 그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게 기혼 여성, 그다음에 기혼 남성. 가져야죠. 그 다음 순위가 미혼 남성, 마지막에 미혼 여성이다 보니까 미혼 여성과 남성들은 그냥 명절은 나의 것이 아니겠거니 하고 이렇게 사는데 예. 간혹 이제 그때는 당직자들만 있고 이렇게 인원이 적다 보니까 방송 사고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의 연휴 내내 방송 사고 기억 때문에 악몽만 꿨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셨구나. 네, 지금은 다행히 이제 뭐 그런 생방송이나 특집 방송에서 제가 빠지기 때문에 네, 정말 편하게 이 연휴를 지역 방송에서 특집 즐겨볼 방송 이번에 생각입니다. 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나가고요. 네. 예. 네. 근데 사실 요즘은 이제 전통 음식 같은 거 네. 쉽게 우리가 잘 못 먹는 경우 많거든요. 명절이 네, 그쵸. 되면 먹거나 사실 명절에도 이제 거의 좀 간소화된 경우가 있어요. 저는 네.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전. 동그랑땡이나 아, 네. 그런 전을 진짜 좋아해서 그래서 아예 명절 때 그냥 그 재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얼려 놓은 다음에 평소에 이렇게 먹고 싶을 때 조금씩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아, 예. 네, 혹시 이렇게 좀 좋아하는 전통 음식이나 아니면 뭐 만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 눈빛이 막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 만들 수 있는 건 송편을 만들 수 있고요. 송편을 만들 수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가족들이 그 만두도 이제 같이 항상 만들어 먹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송편하고 특히 만두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전통 음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제 약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그걸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제가 서포트 해주면서 이제 네네.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밥 좋아해서 하고요. 저희는 집이 이제 항상 그 추석 때는 뭐를 하냐면 송편을 만드는데 송편은 엄마가 제일 잘 만들고 이쁘게 작게. 네, 그래서- 만두는 제가 제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주 저한테 인정을 하셨어요. 아, 그 원래 어머니가 성격 그 예쁘게 빚으면 네. 예쁜 딸 낳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과물로. 이쁘게 네. 이제 아, 어머니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겠네. 아니, 명절이라 덕담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감사히 받겠습니다. 장 기자님 혹시 뭐 좋아하거나 어머니가 만들더라고요. 송편 잘 빚을 것 같아요. 네, 잘 빚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음식까지는 아니고 뭐 밤 대추 뭐 이런 거 명절 까는 때만 거 많이 예, 하시죠. 네. 그런 전통 거 음식인가요, 좋아하는데 그게? 그런 거 좋아하는데 추석 때 말고 저 이제 결혼할 때 패백을 하잖아요. 아. 패백을 하면 이제 패백 인사를 하고 어른들이 이제 밤이랑 대추를 던져주잖아요. 네. 근데 그 뜻이 이제 대추는 씨가 있어서 남자, 밤은 씨가 없어서 여자를 뜻한다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 분이다 보니까 대추만 던져준 거예요. 대추만 계속 던져준 거예요. 와이프가 삐져가지고. 사실 요즘은 이제 딸, 뭐 아들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 분은 그런 게 심하다 보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대추만 던져준 진심이 거예요. 드러났구나. 그래가지고 아니면 또 모르시고 그냥 계속 그냥 아니, 대충 아니, 해주셔도- 설명을 해줘요. 모르실 수가 사회자가, 없어. 사회자가 이제 이런 맞아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아 그런 뜻이구나 맞아요. 하는데 대추만 계속 날라오니까 삐져가지고 날라왔는데 못 받으면 또 욕먹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던져줬는데 못 받으면. 그러다가 이제 손녀가 태어나면은 영락 없는 손녀 바보가 되시죠. 요즘 워낙 네. 딸들을 좋아하니까 손녀도 그렇죠. 좋아하고. 조 박사님 혹시 뭐 만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저는 음식? 좋아하는 네. 거 하면 딱 그냥 계속 명절만 생각하면 추석 때도 그렇지만 저는 떡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추석 때 떡국 먹어요? 안 먹- 먹기도 하죠. 아, 뭐 먹는 먹을 집도 수는 있어요. 있는데. 먹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 추석 때는 또 떡국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떡국 좋아하는 네, 그리고 만들어 본 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멸치 넣고 물 넣고 계란 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떡을 넣으셔야죠. 먹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맛없을 것 같아요. 아니, 떡도 넣으시고 아니, 네. 너무 형식적으로 외우신 거 아니세요? 맛소금 좀 넣고 무슨 공식 외우시듯이. 그 쇠고기 다시다 넣어야 될 있잖아요. 텐데. 멸치 쇠고기 다시다 그 좀 아, 넣고. 아, 조미료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죠. 먹어보지 아니 왜 않았는데. 저 혼자 먹는 거니까. 혼자 드신다고요? 아 왜냐면 제가 음식을 잘 참. 못하거든요. 강육수라도 좀 쓰셔야 맛있죠. 예. 자, 잠시 추석과 전통 음식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추석 특집.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직업 전통 음식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멋과 전통의 맛을 표현하는 전통 음식 전문가. 전통 음식 전문가는 떡과 한과부터 궁중 음식과 홀레 음식까지 우리 전통 문화 속 살아 숨쉬는 전통 음식을 만드는 직업인데요. 전통 음식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부터 자격증 정보와 취업 및 창업 정보, 그리고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 추석 특집 전통 음식 전문가 편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요, 추석 특집답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전통 음식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직업사전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실제로 직업사전에는 전통 음식 전문가라는 이러한 부분의 뭐 직업명은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러한 이제 전통 음식에 관련된 하시는 요리 전문가 이런 이제 분들을 합쳐서 이제 전통 음식 전문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오히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농업의 발달에 쌀과 잡곡, 그 다음에 생산이 다양해지고 이러한 조리법들이 좀 개발됐고 또 삼면이 이제 우리가 또 바다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해조류라든지 이러한 채소류 이러한 조리법들도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장류, 그 다음에 김치류, 젓갈류 등의 발효식품의 개발과 기타 식품 저장 기술도 일찍이 좀 이루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음식을 다 하셨던 분들을 우리는 전통 음식 전문가다라고도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통 음식 문화를 좀 계승하고 병과 떡, 한과 그다음에 혼례 음식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들을 우리는 전통 음식 전문가다라고 네. 통칭해서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전통 음식 전문가에 대한 뉴스 흐름은 어떤가요? 예, 전통 음식 전문가가 어떤 개인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시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뉴스도 어떤 개인의 영향력이 높거나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진 전통 음식 전문가에 대한 기사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었고요. 과거에서부터 쭉 그런 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각 지자체나 대학, 민간 교육기관에서 전통 음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홍보성 기사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전통 음식 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전통 음식 전문가가 특정 개인이 아닌 좀 전반적인 어떤 전문 어떤 인력 양성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인 시선은 어떤가요? 사회적인 시선은 전통 음식 전문가 예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하는 분이라고 해서 조금 약간 저평가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셰프나 뭐 어떤 그런 요리사들보다 조금은 단계가 높은 어떤 전문가로서 네네. 좀 비춰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통 음식이나 이 전통 음식 전문가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해외에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이제 음식이 해외에서도 좀 인기 있는 형태인데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잡힌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이제 인기 있는 탑 5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하나가 이제 갈비밑, 이제 불고기, 그렇겠죠.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양념된 불고기가 좀 더 인기가 좋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맛을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네. 그러니까 숙성이라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인기 네. 좋았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코리아 이제 BBQ라고 있죠. 치킨. 그렇죠. 어. 치킨? 그게 아니고 삼겹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겹살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먹고 가본 분들도 좋아하지만 해외에서도 실제로 이거를 해줄 때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비빔밥. 비빔밥이 이제 또 인기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거는 저도 이제 예전에 노스캐롤라이나 갔을 때 봤던 부분인데, 이 순두부찌개가 굉장히 또 순두부찌개가요? 인기가 좀 있어요. 그게요, 외국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찌개여서 다이어트를 근데 받는 김치찌개 이거는 또 약간 삭히고 약간 네. 이러한 묵히는 게 있는데 순두부찌개가 다양하게 두부와 이제 계란이 네. 이제 결합이 되기 건강식처럼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순두부찌개가 생각보다 해외에서도 좀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고기라든지 야채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잡채. 오. 잡채도 해외에서도 그래요? 좀 인기 있는 이런 음식이라고 다 이제 우리가 합니다.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그럼요. 하나같이 제가 다 좋아하니까요. 그거 말고도 더 좋아하시잖아요. 입맛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2014년도 뉴욕타임즈 1월 달에 나왔던 기사 중에 보면 한국 세션의 인사이드 코리아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스타 요리사 5인방의 이제 우리나라 음식들을 많이 좀 소개를 했는데요. 뭐 거기에 들어가면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했대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 뭐 이러한 기사를 이제 실제로 냈대요. 내면서 이러한 속설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시법에서도 한국 전통 음식을 알리기 위한 한국인들의 피나는 이제 노력, 끊임없는 끈기 노력들이 이제 돋보인다라는 네. 기사들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백종원의 레시피 그거 방송 보고 외국 사람이 그대로 따라해서 한국 음식 만들어서 한국 음식점을 냈어요. 그 외국에서. 예. 그것도 정말 한류 문화를 전파하는 그렇죠. 하나죠. 네. 뭐 아주 우리나라 잘하더라고요. 전통 음식이 해외에서도 먹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물론 표준이라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의 고유의 맛도 좀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봐죠.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근데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투어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한국에 처음 막걸리와 와봤니? 파전에 엄청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그리고 소주를 너무 좋아하고 아까 말했던 삼겹살. 삼겹살 쌈 싸가지고 네. 먹는 거 엄청 계속 좋아하죠. 맛있다고 하면서 너무 맛있다고 막. 심지어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도 잘 먹지 못하는 홍어 사막 삼합을요? 와. 처음 먹을 때는 이게 무슨 맛이야 이러더니 계속 맞아. 먹고 네. 있더라고요. 난이도가 꽤 높은 건데, 삼합 같은 그렇죠. 거. 네. 근데 이런 걸로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키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텐데 이 전통 음식 전문가야말로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장 그 직업군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직업군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그 전통 음식 전문가라고 보다는 그 특정한 메뉴 있잖아요. 전통 음식 중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김치나 한과나 그다음에 궁중 요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이름 앞에 이제 이름이 붙죠. 네. 궁중 요리 전문가 누구 그렇죠. 누구.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퍼스널 브랜드가 강화가 되면 하나같이 뭐를 하시냐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또 부설 연구소가 하나 생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제자들이 이렇게 따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전통 음식 축제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사절단이나 뭐 대사관들 대상으로 이제 그 축제나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네. 그런 초빙 행사들도 많이 해서 사실 이 퍼스널 브랜드가 결국에는 이 일의 지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도 네.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가 가져가지 못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가 중도에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전통 음식 전문가분들이 이제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네. 초기 수입을 찾기에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 음식 전문점을 취급하는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 같은 경우로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수입의 인턴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형성이 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전통 음식 전문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전통 음식 전문가 보다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선정된 직업의 관련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오늘 전통 음식 전문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련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김치군요.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 눈치가 저 이제 정말 빨라요. 좋아합니다. 예, 눈치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과연 전통 음식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언급이 될까 했는데 거기에 이제 1위에 김치가 네.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전통 음식 전체적인 이제 테마 분석을 했을 때 언급이 된 걸 보면 역시 그럼요. 빠뜨릴 수가 없는 우리의 고유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예상대로 당연히 그렇죠. 1위겠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진짜 김치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쵸. 네. 더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김치? 뭐 백김치. 그렇게 하면 그냥 키워드 전체가 그렇게 김치가 하게 될 수 되면 있죠. 네. 아주 미미하죠. 네. 데이터가.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김치라는 지금 게.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라고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겨울 되면 우리 항상 이제 한 11월 달, 12월 달 초쯤 그쵸. 되면 네. 다 이제 모여서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그 풍경들이 좀 옛날보다 많이 없어져서 사서 먹는 분들도 맞아요. 많은데 네. 역시나 이제 집안의 어떤 대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김장김치 담그는 것들이. 그리고 요즘에 해외에 이제 그 유학을 가거나 해외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항상 이제 김치를 싸가지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우리 항상 라면 먹을 때 우리 조지환 박사님이 유일하게 하는 요리 라면. 라면을 먹을 때 반드시 또 같이 먹으면 좋은 게 김치예요. 그래서 없으면 이런 안 되죠. 네, 환상적인 궁합들도 있고 일상 속에서 워낙 많이 이제 김치가 쓰여지다 보니까 저도 볶음김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관심에 대한 부분이 김치로 언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네. 이렇게 짧게 해외여행을 가는데 김치통이 다 아니요. 보안 검색대에서 네. 이제 어떤 한 중장년 되시는 남성분이 외국 보안 검색대 아니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이것저것 꺼내잖아요. 네. 근데 김치만 한 5종류가 나오는데 가족이 이렇게 대가족의 여행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김치 안 먹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 그냥 거기에 압수당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만큼 정말 한국인과 김치는 뗄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메뉴도 너무 많아요. 김치 그럼요.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나요? 어떤 얘기죠? 네. 일단은 이 김치가 아니라 이제 네. 김치를 담그는 이제 나눔는 문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3년도 김장이 이제 유네스코 이제 인류 김장. 무형문화유산으로 김장김치 등재됐습니다. 네네. 김치가 아니라 김장. 네. 그래서 김치라는 음식도 굉장히 전통 음식으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제 모두 함께 모여서 김치를 담그는 그렇죠. 네. 이제 담그는 이렇게 나누고 함께하는 이런 문화의 네.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유산이지 않나라는 거죠. 정말 이거는 보기가 드문 우리만의 또 고유한 문화기도 한데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정말 종류별로 김치가 다 있어요. 혹시 네. 직접 집에서 담가서 드시나요? 아니면 사서 드시나요? 그러니까 직접 집이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또 우리 저희 집만 보고 그렇죠. 누가 담그느냐, 누가 담그느냐가 그래서 뭐 중요한. 저는 이제 뭐 부산에 어머님 또 이제 담그시기도 하고 또 저희 장모님께서 같이 이제 담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재료 같은 거 해주고 이제 휘젓는 거죠 재료 뭐 이런- 양념 버무리는 예. 거. 네. 그런 거 버무리는 거 네. 이런 거 제가 좀 해주고 그리고 같이 나눠 먹는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엄마가 워낙 김치를 잘 담그세요. 그래서 저는 엄마 김치를 이제 애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총각김치하고 파김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따로 담궈 주시고 그래서 그 갖다 놓고 먹으면 거의 뭐 1년 가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채워주시니까. 저희는 뭐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유, 그럼요. 네. 네. 장인장모. 그래서 주로 사 먹는 편입니다. 요즘 사 먹는 김치 너무 맛있어. 네. 네, 맛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신김치를 잘 안 먹어요. 전 되게 그리고 좋아해요. 이게 뭐죠? 그 위에 이파리. 저는 이파리만 먹거든요 또. 그래서 저는 까다롭네요. 겉절이나 이렇게 아니. 새로 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보기보다 까다로우시네요. 김치만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새로운 김치를 저는 좀 좋아해요. 겉절이 겉절이 같은 거.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겉절이도 금방 그렇고 이렇게 새로 한 김치들. 그래서 그래요? 익지 않은 거. 예, 굴 들어가서 이렇게 신선하게 먹는. 일단 네. 사실 김장하면 또 이 수육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렇죠. 진짜 맛있는. 그거는 근데 이렇게 근데 침이 넘어가죠, 제대로 갑자기. 이렇게 상 차려서 먹는 것보다 네, 그쵸. 진짜 완전 담그고 있을 때 거기서 네.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그래서 이렇게 먹는. 손가락으로 김치도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찢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먹고 줄 때도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이 고무장갑 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야. 그렇죠. 근데 갑자기 요즘에요. 입이 막 침이 넘어가가지고. 예. 김치 얘기로도 정말 한 몇 달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중국산 김치가 이렇게 자주 보여요. 예, 맞습니다. 김치 수입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김치 무역 적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 물량이 25만 3천여 톤으로 전년 22만 4천여 톤보다 13.1% 증가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익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149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409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 수입 김치는 대부분 100% 중국산입니다. 현재 수입 김치의 비중은 국내 전체 소비량의 16%, 꽤 많아요. 그리고 외식 급식업소의 소비량은 무려 6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때문에? 예? 가성비 때문에. 참 가격 네. 절감이라고. 네. 그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 음식이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WHO에서 건강해지고 싶으면 한식을 자주 먹어라.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김치를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다시 좀 그 붐이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되는 직업 바로 전통 음식 전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관련 키워드 김치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키워드. 네. 좋은 음식입니다. 네. 좋은 음식요? 예. 궁중 음식을 이제 궁부정 테마를 분석했을 때 1위에 좋은 음식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예. 왜 근데 궁중 음식 키워드인데 좋은 음식이 좋은 나왔죠? 음식. 예. 궁중 음식은 사실은 말 그대로 궁중에서 먹던 그쵸. 음식이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식재료 하나에서부터 모든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온갖 정성과 이제 좋은 것들만 곁들여서 먹는 음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궁중 음식 하면 되게 좋은 곳에서 고급스러운 곳에서 그렇죠. 네. 정말 제일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가격은 좀 비싸니까 아무 때나 먹지는 못하고 좀 특별한 날이라든가 뭐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경우 좀 먹게 되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문화들이 좀 많이 자리 잡다 보니까 전통 음식 하면 이제 좋은 음식이라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전통 음식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좋은 음식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연구해서 네. 배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웃으세요? 그래서 이제 궁중 음식에 대한 어떤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감정들이 반영이 돼서 좋은 음식을 1위라는 결과가 예.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왜 웃으세요? 그렇죠. 좋아서 저 웃었죠. 먹고 싶어서. 좋은 음식이니까. 아, 좋은 음식이니까. 그럼요.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 드시지 마세요, 것도 이제. 있죠. 네, 뭐 궁중 떡볶이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대중화가. 그것도 그쵸. 비싸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 궁중 음식 관련 행사들도 요즘은 자주 열린다고요? 예, 다양하게 참 많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인기가 정말 많은 행사죠. 경복궁 야간 개장 행사. 그렇죠. 저도 데이트 할 때 많이 다녔었는데. 그 그러세요? 치열한 경쟁을 뚫으셨어요? 예, 몇 번 가봤었습니다. 네. 경복궁 야간 개장 행사의 부대 행사로 전통 궁중 음식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복궁에서 지난달에 열린 경복궁 별빛 야행이라는 행사는 이 경복궁 소주방에서 전통 국악 공연을 즐기면서 임금님 수라상을 맛보고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가을밤 고궁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알찬 행사로 꾸며져서 참가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문화재단에서 이제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전통 궁중 음식과 그리고 예절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그런 행사를 열어서 이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이 전통 궁중 음식을 맛보고 시식하고 그리고 전통 문화에 대한 맛과 멋을 되새기는 행사를 꾸며서 참 알찬 행사로 꼽히기도 했고요. 또 부천시에서는 홀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전통 음식 체험 행사를 마련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다양한 궁중 음식, 전통 음식과에 관한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좋은 음식이었고요.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 명절에. 어? 선물입니다. 그럼 이 끝나고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씩 준비해왔어요. 빈속이셨던 것 같은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통 음식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한과죠. 그래서 한과를 그쵸. 전체 테마로 좀 분석을 했는데 예. 거기에 어김없이 1위의 이 선물이 오. 좀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이제 전통의 간식거리죠, 한과. 그쵸. 그래서 이제 분명 뭐 일종의 과자죠. 한과라고 하면 네, 조금 네. 어려운데 한국식 과자의 개념인데 뭐 유과라고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과, 네. 그다음에 이제 정과, 다식. 네. 생각나세요? 다식판이라고 해가지고 왜 맞아요. 이 다양한 우리나라 그쵸, 전통 그쵸. 분식으로 해서 예전에 네. 할머니 계실 때 저는 해봤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요즘에는 사실은 그걸 자주 이렇게 먹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나 좀 만날 수 그쵸. 있는 것이 이제 이 한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선물을 오늘처럼 받거나 끝나고 가져가세요, 하나씩. 다음에 선물 주시는 거 아니죠? 저는 바람이 있는데 꼭 방송 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 바람입니다. 혹시 밑에 보름달 보기 내놓으신 전에 거 듣는 아닌가? 제 소원. 없는데요. 네. 없어요? 스튜디오 밖에 놓고 왔어요. 아, 아저씨가. 예. 아쉽네요. 이따 드릴게요, 끝나고. 아쉽습니다. 꼭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세 네. 번째 네, 키워드. 그래서 이 선물이 사실은 선물로 들어왔을 때 말이 헷갈리네. 선물이 들어왔을 때 이제 아무래도 받게 되는 게 한과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과의 좀 정체성 때문에 이제 선물이라는 그 네. 키워드가 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문적인 그 선물로 가장 많이 또 인기가 있는 게 한과예요. 한가. 네, 근데 한과 사실은 세트. 우리가 추석 때든 선물 세트 할 때 한과가 비싸니까. 비싸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분한테만 드리고 사실은 명인들이 만들면요 더 비싸고 그쵸. 호수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이 한과 세트를 좀 다양한 부분으로 네. 좀 나눠서 해서 이제 양을 좀 조절을 해서 가격대별로 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5만 원 안 넘어가는 선에서 이제 요즘에는 세트로 좀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게 활용하시면 한가가 될것 이렇게 같아요. 비싼 건지 몰랐어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비싸죠. 일일이 진짜 다 정성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손으로 다 해야 돼서. 그러니까 기계를 할 수 없어요. 한과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전통 음식 관련해서 떡으로 만든 선물 세트 이런 거 좀 네. 많이 하던데 네. 혹시 그런 거 받아본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받은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한우 갈비 세트. 아니, 네. 왜냐면
이게 엄청 비싼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조그만 거라도 좀 작은 사이즈 조그만 있잖아요. 것도 비싸요. 이런 형태로 해서 네. 저는 이제 박사님 수입산 갈비 세트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LA 갈비 세트인데 네, 그런 거. 그래서 아니 갑자기 목이 아직 안 메이는데. 끝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누구한테 주거나 받을 때도 네. 제일 무난하게 네.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갈비가요? 무난하진 않아요. LA 갈비 세트입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신가 보네. 네. 저는 제 생일 때 떡케이크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네. 떡케이크를 솔직히 저는 좀 떡케이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별 거다. 그냥 뭐 시루떡 같은 거에 하나 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떡케이크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네, 맛도 네.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먹을 수 있게끔 개별 네. 포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눠 먹기도 너무 좋고요. 그거 굉장히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도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굉장히 일일이 다 인상적이었어요. 해야 돼서. 네. 장 기자님은 예, 저는 뭐 오늘 교수님이 주실 그 선물 세트가 제일 마음에 들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예,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아, 그거 제일- 사람 치약 세트나 샴푸 세트 이런 뭐 거. 그래도 저는 그게 제일 아,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따지자면 저는 한과 세트. 제가 얼마 전에 한과 세트 진짜 되게 뭐 장인이 만들었다는 되게 고급스러운 한과 세트를 네.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 먹고 다른 거 먹으니까 이 기름 쩐내라고 하나요? 맞아. 차이가 네, 있어요. 차이가 네.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 한과 세트는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군요. 네, 교수님께 주신 저도 기대되네요. 저도 LA 갈비 세트 날리고. 아, 진짜요? 그럼요. 저도. 그러면 그래요? 저는 LA 갈비 받고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장 기자님이 한과 세트를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한과 선물 세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어떻게 만드냐, 어떤 재료를 쓰냐에 그렇죠.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분들한테 많이 드리잖아요. 그쵸.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실제로 수험생들한테도 좀 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한과 세트를요? 그럼요. 왜냐면 애들 네. 간식으로 이제 먹기도 좋고, 대신에 또 이제 약간 어르신분들, 이제 또 예전에 많이 드셔봤던 분들 있으니까 또 이렇게 심심하실 때 네. 드시는 간식. 그러니까 그렇다고도 과자를 많이 드시지는 않으니까, 네네. 그냥 한가 세트를 먹는 어르신분들한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네. 네, 그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예전에 한과 세트 사다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래처, 비즈니스상에 이제 거래처 선물을 할 때 약간 이제 마땅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갈비 세트를 선물하고 싶은데 한우 갈비를 하자니 너무 비싸고 LA 갈비를 하자니 성의가 없어 보이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전통 명절인데 그런 때 이제 좀 헷갈리거나 금액적으로도 좀 어렵다 싶으면 받았을 때 그냥 기분 좋고 정성이 느껴지는 한과 세트를 좀 하시면 훨씬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 출장 가실 때 한과 세트를 좀 작은 한과 세트 있죠? 이런 거 좀 준비해 가시면 외국 사람들이 받았을 때는 엄청난 메리트가 그럼요, 있는 그럼요. 선물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르신분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험생분들은 좀 어려운 게 한가 되게 비싸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먹으면 되게 아까울 것 같아요. 그거를 먹고 빨리 이제 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어르신들은 이제 두고두고 하나씩 그리고 이제 옛날 과자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옛날 과자여서 옛날 막 추억도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뭐 수험생보다는 어르신분. 그 오래되면 떵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 요즘 수험생들은 그런 거보다 비타민 이런 거 좋아하고요. 아니, 수험생들. 아니, 몸에 좋기는 해요, 그런 거 한과가. 많이 먹죠. 근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저는 근데- 사실 네.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약간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한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취하는 그 직장 외지에서 그쵸, 하는 그쵸. 네.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주면 그 간식용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식사 네.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아니, 혼자 있는 그 사람한테는 가시고는 주고, 수험생도 혼자 수험생은 좀 있는. 다른 수험생은 청소년이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과는 네, 받은 사람이 다 좋아하는 예, 맞습니다. 네, 만약 전통 음식을 주제로 해서 뭐 아이템으로 해서 창업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매장 추천하세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 전통 음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희소성의 개념으로 좀 언급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음식점으로 보면 너무 상위 레벨로 좀 어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전통 음식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장이 좀 곁들여진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떡 카페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네네. 한쪽에서는 이제 떡이 완성된 그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팔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 보는 체험장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일본에 갔을 때도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모찌를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옆에다 찹쌀떡을? 해놓고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판매도 하고 하니까 훨씬 더 좀 인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떡 카페를 좀 활성화시키면 훨씬 더 전통 음식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을 올리는데도 네.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강인연이나 그 다음에 그 상품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어떤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뭐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통 음식 그러면은 너무 좀 어르신분들의 어떤 영역으로 취급할 수 있어서 좀 약간 신세대적인 감각과 퓨전해서 좀 창업을 하면 젊은 층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리고 네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네네. 소비층으로 좀 끌어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 선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기타 키워드가 있죠? 기타 키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석 특집 맞이해서 네. 추석 키워드 전체 테마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네. 1위에서 10위까지 결과를 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위가 역시나 연휴입니다. 연휴. 그렇죠. 2위는 그래서 즐겁다. 3위는 추석 연휴 진짜 좋다. 4위는 특집 방송. 그다음에 5위는 즐겁다. 그다음에 네. 6위는 보내다. 예, 연휴를 보내다는 거죠. 그러니까 7위는 역시나 이제 명절이니까 선물. 네. 그다음에 8위는 또 추석 선물. 네. 9위 세트, 네. 10위 명절. 이렇게 보시면 오. 키워드가 연휴와 선물과 그다음에 즐겁다라는 세 네. 가지 키워드로 통합해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역시 이런 키워드가 상위권인데 이번에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까 해외여행 맞아요. 가는 경우도 꽤 있죠. 예, 제가 관련 어떤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매년 많이 늘고 있지만 올해 특히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올해 추석 황금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수요가 작년보다 무려 37%에서 97% 증가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요, 황금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 여행사에서 해외여행을 예약한 인원이 무려 7만 7천 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3만 9천 명보다 97.4% 증가한 수치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의 한 여행업계 그 여행사 기준으로 본 거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예약 인원을 좀 살펴보면요. 동남아가 42.4%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일본, 중국, 유럽, 미주, 남태평양 순으로 이어졌고요. 오늘이죠. 10월 2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거나 휴가를 낸다면 최장 10일을 쉴 수 있는 만큼 유럽 등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인원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요. 해외냐 국내냐 선택해서 간발의 차이로 국내 여행이 좀 높았습니다. 이제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 추석 연휴에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2%로 조사가 됐고요. 국내로 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이 24.1%로 해외여행보다는 조금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그 추석 키워드 보니까 즐겁다 이런 게 네. 꽤 상위권에 있던데 근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추석 연휴마다 나오는 사건 사고나 좀 뭐 안 좋은 소식들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꼭 없어졌으면 하는 게 음복하고 나서 운전하는 네, 음. 한잔이니까 괜찮겠지 혹은 뭐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음복이 이제 음복부터 시작이죠. 따지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깨고 마시고 한 깨고 잔, 마시고. 이제 두 잔,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 만났으니까 이제 밥 먹어서 이제 술 한 잔씩 하는데 문제는 이 술 마시다 보면 이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끼리 있다 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주제들이 나오다 보면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큰 문제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음주에 관련해서는 적당한 음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죠.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가족들 간에 이제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좋은 얘기, 즐거운 분위기를 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게 이제 가족들 간에 어떤 아까 음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싸움으로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가족들 간에 이제 만났을 때 어떤 서로의 이권을 얘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정말 그 서로 간에 어떤 애정이나 좀 그런 것들 표현해서 간만에
좀 화합된 모습으로 좀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음복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에 네. 따라서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라든가 그런 기간에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좀 모상식한 행동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네네. 아니면 갓길 운전 아니면 이제 휴게소에서 좀 뭐 별로 안 좋은 어떤 행동들을 하신다든가 이런 네.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고속도로 상에서의 어떤 뭐 매너나 이런 것들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전통 음식 전문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서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창업 확장성, 직무 수행 만족도, 미래 직업 전망 6개 분야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총점 30점으로 최종 평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 교수님 직업 전문성부터 평가해 주시죠. 네, 전통 음식은 사실 맛뿐만 아니라 어떤 데코레이션이나 그와 관련된 역사나 그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그거에 접목한 그 개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연관이 좀 돼야지만 지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고 부가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던 전문성에 대한 자격이 좀 주어지고 경험과 노하우가 곁들여졌을 때 그 장기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는 뭐냐면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경력이나 이런 노하우들이 쌓이면서 네.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가 좀 차별성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퍼스널 브랜드랑 결합됐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 전문성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야 그 안정성도 가져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5점 만점에 직업 전문성 5점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5점 만점에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조 박사님 고용 안정성 평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고용 안정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요리 뭐 센터라든지 또는 이제 음식점 전문 요리사로 근무를 할 때 고용 계약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나 또는 강사 그다음에 계약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을 넣기에는 전통 음식 전문가가 조금 분류에서 좀 제외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기업이나 이런 음식점이 사라지더라도 본인의 직업 브랜드로 통해서 지속적인 고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고용 안정성을 측정을 한다면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안정성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셨고요. 장 기자님 근무 여건 평가해 주시죠. 예, 근무 여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통 음식 전문가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창업한 그곳의 어떤 근무 환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요리사분들의 어떤 근무 환경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접목해 봤을 때 저는 5점 만점에 근무 여건 같은 경우는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여건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오 교수님 창업 확장성 평가해 주시죠. 창업 확장을 해야만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고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보통 전통 음식 전문가들이 자기의 연구소라든가 그다음 외식업이라든가 다양한 그 강연 활동이라든가 클래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창업을 사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또 여성들이 창업하기 가장 좋은 부분들도 있고 또 그 부가가치적인 면에서도 중고가의 어떤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나 차별화가 좀 가져가시고 퍼스널 브랜드를 그와 더불어서 마케팅 역량까지 곁들여주면 엄청나게 좋은 파급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창업 확장성 오랜만에 네. 5점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창업 확장성도 역시 5점 만점에 5점 주셨습니다. 자, 조 박사님 직무 수행 만족도는 어떻게 볼까요? 음식을 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면 미소가 가득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음식을 만드는 분들한테는 항상 미소가 달라붙는 부분이다. 그만큼 본인이 하는 직무에 관련해서 항상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면담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만족도가 거의 5점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실제로 이 관찰법이나 녹화법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특히 전통 네. 음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발효시키는 것부터 이 음식 하나 넣는 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시간으로 가다 보면 아무리 미소를 짓고 싶어도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체력적인 거죠. 부분에서. 그래서 작업 강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직무 수행 만족도를 우리가 평가를 하면 나쁘지는 않다. 따라서 5점 만점에 저는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수행 만족도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셨고요. 미래 직업 전망 장 기자님 어떻게 볼까요? 네, 미래 직업 전망도 뭐 저희들이 늘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나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발전 계승해야 된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바라볼 전망 같은 건 굉장히 좋지만 단지 이제 이 전통 음식 전문가로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아직까지는 잘 자리 잡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저는 이 미래 직업 전망은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직업 전망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전통 음식 전문가 직업, 일단 직업 전문성과 창업 확장성에서 5점 만점이 나왔고요. 나머지도 모두 4점으로 네. 꽤 네.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해서 오늘 최종 직업 평가 점수는 총 26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점수 아닌가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만큼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전통 음식 전문가 직업, 이런 여성에게 추천한다. 핵심 키워드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손맛이라고 저는 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뭐 음식을 할 때 항상 손맛이 그렇죠. 곁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김치를 먹던 뭘 음식을 할 때 항상 이 엄지와 금지를 이제 잡고 항상 음식을 맛보는 또 젓가락으로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손맛을 좀 아시는 이 형태의 여성분이라면 참 말까스럽게 참 잘한다 네. 라는 말들을 이제 들으시고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 교수님은요? 예,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오감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전통 음식은 또 일반 음식하고 좀 달라서 시각적인 거와 그다음에 후각적인 거, 그다음에 이런 직접적으로 먹어봤을 때 어떤 면이 부드럽고 거칠 거냐에 따라서 또 맛이 또 달라지고 네. 느낌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감이 좀 발달되고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걸 잘 표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전통 음식 전문가로서의 훨씬 더 좀 역량을 네. 빨리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제가 생각한 핵심 키워드는 브랜드입니다. 네. 저희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퍼스널 브랜드. 이 전통 음식 전문가 특히나 이제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꿈꾸거나 네. 그런 부분에 욕심을 갖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네.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전통 음식에 자기의 이름을 걸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통 음식 전문가 이런 여성에게 추천한다. 손맛, 오감이 발달한 사람, 브랜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공개를 해주셨어요. 앞서서 저희가 김치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잖아요. 그 요즘 인터넷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한테 누군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인한테 너희 김치 먹어? 응. 너희는 초밥을 매일 먹어? 아니? 인도 사람이 온 거예요. 너희 김치 매일 먹어? 응. 너희는 카레를 매일 먹어?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카레 냉장고가 있어? 라고 하자 결국에 답을 못하고 한국이 이겼다는. 초밥 냉장고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김치 그리고 한국 음식 이거는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네. 그리고 음식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런 개그 좋아하시죠? 네. 그런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승하고 또 더 네. 발전시켜 나가는 네. 직업이 바로 전통 음식 전문가입니다. 정말 많은 여성들 또 남성들이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인데요. 자세하게 취업 정보와 자격증 정보 앞으로 이번 주에 계속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전통 음식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정보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